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벌써 금요일 오셨어. 자, 요번 주도 오늘 잘 정리하면 한 주가 쫙 마무리가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훌륭하신 겁니다. 자, 한 주를 저와 함께 마무리 하시고요. 또 다음 주를 또 열심히 달리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합격 그날까지 계속 쭉 간다는 거 꼭 지키신다는 거. 자, 요즘같이 날씨도 비도 많이 오고 갑자기 또 더워지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세요. 아니, 어쩌다 가지도 않은 장소, 해보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다치시거나 또는 많은 피해를 보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하던 거 하세요. 이렇게 더울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just do it! 아시겠죠? 매일 행정법 가봅시다. 자, 24년 지방지 9급 8입장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정리해볼까요? 자, 1번 교원소통심사위원회 결정은 학교 법인에 대해서 기속력을 가지지만 기속력에 관한 결정주문에 포함된 사항 미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 인정. 아, 이게 또 연합할래요. 연합 문제.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중간중간에 볼 때 대부분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이나 또는 행정소송의 문제인데요. 일단은 뭐 문제 하나씩 보면서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 판결의 효력이라고 하죠. 판결의 효력. 또는 행정심판에서는 재결의 효력 이렇게 했는데 판결의 효력에 가장 대표적인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 자, 재결은요 기속력, 형성력, 그 다음에 재결은 처분이기도 합니다. 등에도 해당돼요. 자, 하지만 뭐는 없다? 기판력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죠. 자, 기판력은요 판결 주문에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기판력은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주문에만이니까 이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기판력이요. 이건 소송 당사자, 소송을 한 당사자 간에 자, 다시 소송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반복 금지. 만약에 민사소송 같은 다른 소송을 한다 해도 주문을 바꾸지 마세요. 모순 금지라는 이런 효력이 발생하는 걸 우리는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기속력과 형성력은 공통적으로 주문의 인용에만 미치고요. 인용을 하게 된 그 전제 사실, 전제 이유죠. 사실이라기보다는 여기에도 미칩니다. 그러면 기각에는 미치지 않아요. 자, 기속력은 국가기관 사이에서의 미치는 효력이니까 요게 이제 미치는 범위가 좀 달라요. 여기는 국가기관 간에 이렇게 미치는 효력이고, 형성력은 제3자 모두에게 미치는 효력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번적 효력이에요. 사라졌다, 제거됐다, 유지됐다는 기각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간 달라요. 그게 똑같아요. 기속력도 여기도 똑같고요. 여기는 처분들이니까 여기는 구속력, 그 다음에 모두 있다, 기속력이 있으니까 여기는 불가진력, 불가변력 이런 것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공정력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자, 기판력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재결의 효력과 판결의 효력은 약간 다릅니다. 기판력이 없다는 거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서 1번 지문 교원소통심사위원회 결정. 자, 이것도 심사위원회 합의제 행정청. 자, 학교 법인에 대해서 기속력을 가지지만, 그래요, 국가기관 등 그 기속력을 가지지만 기속력은 결정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 인정 불이한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 이유 여기에 파란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칩니다. 바로 정답이 나왔죠. 뭐 이런 건 너무 금방 바로 나오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 어업권 면허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이 확약 판례가 두 개 정도만 하시면 돼요. 하나는 우선순위 결정, 하나는 내인가. 자, 믿고 나서 본인과 신청이 되는데 내인가 취소는 본질이 본인과 신청에 대한 거부로서 처분서를 인정한다. 하지만 확약은 단순한, 자, 행정청은 구속력이 인정되나 상대방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 맞지요. 3번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는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행정지도, 행정절차법에 자 48조, 49조, 50조, 51조 이거 규정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좋은 소리죠? 자, 그래서 48조 1항, 2항 임의성, 자유로운 상태에서 지도에 스스로 응하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자, 이거 비례원칙 필요한 만큼, 그래서 행정지도에만 비례원칙을 적용하지 행정절차법 모두에 비례원칙을 적용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항에 자, 불이익 조치는 1도 붙이면 안 돼요. 자,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 해서 불이익 조치는 금지라는 것도. 그 다음에 49조에 보니까 이거 49조. 한번 지도할 적에는 담당 공무원, 내가 어디서 나왔다, 또는 뭘 근거로 한다, 이런 거 밝혀야
밝혀야죠. 공무원의 지위, 자 신분. 자 직위 이런 것들을 밝혀야죠. 그 다음에 근거 이런 것들을 밝혀야죠. 그러면서 행정지도 원칙적으로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지위를 밝히고 그 다음에 자 상대방의 의견 그래서 구두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청이 있으면 신청시, 요청시 이럴 때는 문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의견 제출 기회 제공도 하지만 그래서 사전 통지 절차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통이 있는 건 아니다. 51조는 공표라는 방법을 통해서 외부에 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단체에게도 지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행정지도 강제성을 띠지 않아요.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조언, 그 다음에 권고 또는 다른 걸로 어드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상대방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동의나 협력을 얻어서 한 거지 강제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이라는 위법 고의과실이 성립되지 않아서 책임이 없다. 네 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또 토지보상법,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주거형 건축물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청권, 공포상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법이 아닌 주로 이거 공법상, 당사자소송, 특히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많이 일반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이주비,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옳지 않은 건 1번. 1번을 찾았으면 2번, 3번, 4번까지 안 내려오셨겠지만 못 찾았으면 또 이제 우리 개미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이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주도 꼭 같이 가시죠. 떠온 여름 앞으로